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언택트, 터치리스, 재택근무, 원격 진료와 같은 말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기업은 급작스런 변화에 맞춰 IT 환경과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고 빠르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함께 사용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관된 연결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병장 전무님, 김범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병장 전무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사이버 보안 기술팀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요즘 디지털로 비즈니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그 고민을 같이 해서 저희가 해결책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범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사이버 보안 기술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트워크 보안 분야에서 약 10여 년 정도 컨설팅을 하였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프리스마 억세스에 대한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스마 억세스 데모를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무님. 네. 수도권의 그 코로나19 전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해제될 것 같더니 여전히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재택근무 상태 어떤가요? 네. 재택근무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해 놓으신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20% 정도만 네트워크 인프라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20%도 완전하게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해서 한 50% 정도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향후에 2025년까지는 한 영구적인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응답하신 기업이 저희 조사의 한 75%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된 재택근무 환경이 안 되고 있는데 재택근무가 계속되면서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이버 위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회적인 유행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이러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해커가 원하는 것들을 탈취하는 게 이제 사이버 위협, 사이버 공격의 그런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리서치 기관인 유니42에서 얼마 전에 그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2월 달 이후에 만들어진 도메인 등록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2월 이후에요?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하이 리스크가 있는 게 한 700%. 700%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엄청나네요. 악성이 한 500%. 네. 이렇게 늘었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금보원에서 지난달에 또 재밌는 레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뭐 김숙희나 뭐 톤토 또 마카오 같은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의 이름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국가 지원 해킹 그룹이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공격을 많이 했다라고 했던 그런 이런 팬데믹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네. 또 사이버 공격도 했군요. 그 위협 그룹들이 이용한 그런 해킹 방법들은 이메일 피싱하고 SNS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방법인데요.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의 첨부 같은 경우가 코로나 대응 방법, 확진자 동선, 그다음에 마스크 사용 방법 같은 정말 알고 싶은 내용들을 네네. 첨부해서 왔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그 악성 URL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 사이버 위협이 이렇게 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의 기존 원격 근무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원격 근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들의 본사가 아니라 뭐 국내, 해외를 포함한 지점과 지사,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재택근무자나 모바일 유저의 근무 환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은 레거시 데이터 센터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격 근무 환경들이 전부 다 이러한 레거시 데이터 센터에 MPLS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PLS라고 하는 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MPLS를 이용한 죄송합니다. MPLS가 아니라 VPN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PLS VPN이나 IPsec VPN, SSL VPN과 같은 종류를 이용해서 이 레거시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안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보안 형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포인트 솔루션들을 붙여 나가는 형태의 보안이고, 심지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적용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원격 근무 환경에서 지금 보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사스 같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데이터 센터로의 VPN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비효율적인 연결이라고 하면 무조건 트래픽이 레거시 데이터 센터까지 와서 데이터가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사스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게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해서는 본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안 수준과는 상당히 격차가 있는, 그래서 지점의 크기에 따라서 보안도 어떤 데는 잘 적용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잘 적용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보안의 격차도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업들 현재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네. 일관적이지도 않은 보안 환경을 갖고서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근무 환경을 안전하게 그럼 만들 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작년 8월에 가트너에서는 이런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보안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세시라는 이름으로 정의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여기서는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카테고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시큐리티 액세스 서비스 엣지가 이제 네, 사스라는 맞습니다. 이름으로 새로운 카테고리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팔로알토의 사스 제품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 팔로알토의 사시 제품은 이름을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라고 저희가 그 솔루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액세스에서 제공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레거시 이제 원격 근무 환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VPN을 통해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VPN은 다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요새 많이 이제 그 MPLS VPN에서 넘어가고 있는 또 테크놀로지가 SD-WA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D-WAN까지 저희가 그런 기능을 제공해서 SD-WAN 접속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QoS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협업 툴, 그다음에 화상회의 툴로 줌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불만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끊김 현상이라던가 느려지는 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업무를 위한 화상회의 솔루션이라든가 협업 솔루션들에 대해서 특별히 QoS 기능을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프리즈마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NG 파이어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NG 파이어월 기능은 잘 아시는 대로 유저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그 페이로드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보안 기능이 NG 파이어월 기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샌드박스 기능이라던가 DLP,
IDP 이런 기능까지 같은 하나의 솔루션으로 인티그레이션 돼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그 보안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HTTPS 같은 웹 트래픽뿐만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보안 기능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프리즈마 억세스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 팔로알토가 가진 네. 차세대 파이어월의 기능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제품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것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공되는 팝인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프리즈마 억세스는 AWS와 GCP의 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점을 갖고 있냐 하면 재택근무자나 모바일 근무자가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쉽게 기업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기존의 VPN을 설정하려고 하면 VPN을 받아주는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하기 전에는 이제 구매 절차를 거쳐서 구매하고 또 회선을 또 임차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일들이 있지만 클라우드 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유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소규모의 지점지사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점지사 모바일 유저들을 하나의 관리 툴로 관리하고 그 설정 및 가시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많은 그 시청자분들, 네. 보안 담당자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기능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제 프리즈마 억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부터 보안 관리 툴 제공되는 그러한 팝까지도 고객분 지금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돼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적당하게, 가장 완벽하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과 보안 위협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를 보호하는 프리즈마 액세스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부장님, 프리즈마 액세스 사용하려면 이제 준비부터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억세스 사용을 위한 이제 고객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고객의 준비 사항은 만약에 고객이 지점지사가 있다라고 한 경우는 지점지사에 IPsek이나 SD-WAN 접속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운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접속 장비가 없는 경우에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저희 SD-WAN 장비를 사용을 하거나 IPsec 장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재택근무하는 모바일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가 필요 없이 GP라는 글로벌 프로텍터라는 소프트웨어만 설치를 하면 랩탑이나 모바일에서 안전하게 연결을 해서 프리즈마 억세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시작됐고요. 프리즈마 액세스 구성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즈마 억세스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프리즈마 억세스라는 저희 그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커다란 클라우드에 프리즈마 억세스 백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백본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보안을 통해서 서비스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리즈마 억세스에 대한 네트워크 백본을 연결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통합 관리 툴 파노라마를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설정은 어떤 식으로 설정하게 되냐면 먼저 프리즈마 억세스라는 이 글로벌 백본에 연결할 지점을 등록하게 됩니다. 지점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100여 개 이상의 지역, 전 세계 지역을 커버하는 팝을 제공하거든요. 그쪽으로 IPsek이나 SD-WAN을 통해서 연결하기 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 모바일 사용자 같은 경우는 프리즈마 억세스가 제공하는 포털 도메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연결성을 제공하고 보안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본사,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IPsek으로 네트워킹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그 프리즘 액세스가 글로벌한 팜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여 개 이상의 접점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뭐 아까는 그냥 인터넷으로 나갔었는데, 그렇죠?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나간다라고 하면 프리즈마 액세스를 연결을 해서 보안을 타고 한국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 나갈 거고요. 유럽에 있는 사용자면 프리즈마 액세스를 타고 유럽 인터넷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스 앱인데 최근에 뭐 오피스 365나 구글 G슈트 같은 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사스들은 프리즈마 액세스와 피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1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즈마 액세스만 연결하면 더 빠른 형태로 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부분은 프리즈마 액세스를 이 파노라마 관리 콘솔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사전 구성에 대해서 만들고 지점 지사를 연결시키고 모바일 사용자를 연결시키는 사전에 만들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안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보안 설정을 통해서 트래픽이 지나가면 그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가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데모샷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전 설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설정은 프리즘 액세스에 대한 처음 셋업을 하는 부분서부터 구성 확인까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단계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즘 액세스라는 큰 글로벌 백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안전한 액세스 백본을 만드는 네, 거예요. 어디서나 붙을 수 있는 백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본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라우팅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백본에서 사용하는 서브넷 IP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BGP가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유럽을 이제 가장 빠른 패스를 연결하기 위한 BGP 라우팅을 돌리는데 그 안에 AS 넘버를 설정해서 백본에 대한 인프라를 먼저 구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프리즘 액세스 백본을 만든 다음 본사나 데이터 센터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비스 커넥션 형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싱가포르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서비스 커넥션 템플릿을 통해서 쉽게 클릭을 하면은 그 안에 서비스 커넥션 이름을 넣고요. 어떤 지역에 붙을지를 선택을 하고 IPsec 터널 정보만 집어넣으면은 데이터 센터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프리즘 액세스로 모든 트래픽을 다 전환하기에는 기존의 특정 업무들은 본사를 꼭 경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융회사, 금융통제센터에선 본사에서 사용하는 퍼블릭 IP를 통해서만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지 경우가 않으면 딱 차단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길목에 본사에서 로깅을 하는 뭐 DLP라든지 추가 보안 로깅을 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데 URL 베이스나 목적지 베이스로 해서 트래픽을 본사로 꺾어줄 수 있는 기능이 저희는 이제 트래픽 포워딩 룰이라고 하는데 이 룰이 프리즘 액세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트래픽은 기존 업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점하고 지사도 한번 연결해 주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프라 만들고 나서 이제 본사 연결했잖아요. 다음에 연결할 거는 이제 지점 지사입니다. 지점 지사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템플릿을 클릭하면 어떤 지점을 연결할지 이름을 넣고요. 그 지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지점 지사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트래픽을 보고 저희가 이제 트래픽 메가bps 단위로 라이센스를 측정해서 서비스를 태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특정 지점에선 트래픽이 얼마나 허용을 하겠다라는 트래픽에 대한 용량을 제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Psec 터널 정보를 쭉 입력을 하면 이제 지점 지사는 이 프리즘 액세스에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각 지점에는 터널당 2메가에서 1기가까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을 제공을 하고 특정 지점은 트래픽이 1기가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터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묶어서 사용을 하면 뭐 1기가 이상, 네. 수십 기가까지도 이제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점하고 지사 연결했습니다. 이제 재택에서 또 모바일 기기도 사용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연결해 주시죠. 네, 이제 모바일 사용자, 재택근무 사용자를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바일 유저 설정하는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모바일 유저 템플릿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클릭을 하면 모바일 사용자들이 처음에 접속해서 에이전트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다운받을 수 있는
포털을 만드는 사이트를 이제 도메인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붙어서 프라이빗 IP를 각 모바일 사용자별로 실시간으로 나눠졌다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동시 접속할 IP 풀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DNS 설정, 그리고 이 사용자들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제 보고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 사용자 정보에 대한 계정 부분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기업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AD라든지 LDAP이라든지 이런 계정 정보에 대한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 정보가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특정 경우는 우리 회사는 그런 계정 정보가 관련한 게 없다라고 하면 프리즈마 액세스에 사용자 정보를 하나씩 등록을 해서 그 정보 기반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만들고 난 그 사용자들이 프리즈마 액세스를 이제 붙어서 이제 보안을 보고 서비스를 할 건데,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이제 SSL로 암호화되어 있는 트래픽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요즘 워낙 많죠. 네, 뭐 90% 이상은 웹 트래픽이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암호화를 풀기 위해서는 SSL 디크립션이라는 그런 기능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할 때 고민은 뭐냐면, 디크립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안 솔루션에서 인증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안에 인증서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고요. 네. 에이전트 설치할 때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러면 내재가 돼 사용자는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사용자는 그냥 로그인해서 포털 사이트 로그인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으면 설치 다 끝났네 하면은 이제 SSL 복구화까지 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사용자들이 연결하는 그 지역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102개의 전 세계 팝을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이 특정 지역에서만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회사의 그 큰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정책이 있을 수도 네. 있겠죠. 터키나 멕시코나 이런 쪽으로는 접속하지 말고 네. 안전한 지역에서만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이거를 클릭을 해서 특정 지역에서만 접속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세계 지도에서 대륙별로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만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만 서비스가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을 줘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 유럽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해서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지점이 있는 쪽에서만 접속하도록 클릭하면 그쪽에 있는 모바일 사용자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연결하게 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연성을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구성 상태에서 그 프리즈마 액세스에 대한 전체 글로벌 백본을 만들고 본사 데이터 센터를 IPsek으로 연동을 시키고 지사를 연동시키고 모바일 사용자 연동시키고 로고에 대한 사용률을 확인하는 거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한 70% 정도의 사용자들이 모바일 사용자로 인프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설정 후에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인프라에 누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지점 지사 같은 경우에 해당 그 지점을 클릭을 하면 이러한 상세 통계 화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 해당 지사에 트래픽이 들어온 인그리스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맥스 사용률, 이그리스 나간 트래픽에 대한 맥스 사용률을 볼 수가 있으면서 각 지점에는 이제 그 메가bps 단위로 서비스를 할당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10메가 정도 할당을 했는데 그 트래픽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당한 트래픽이 10메가, 이 지점은 10메가인데 보니까 5메가밖에 안 되네 하면 용량을 5메가로 줄이면 거죠. 비용을 좀 비용을 더 더 줄일 세이브할 수 수 있는 있겠네요. 네,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지점에 할당을 많이 쓰는데 할당을 한다거나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처리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 사용자 같은 경우는 접속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에서 접속을 했고 그 PC 갖고 있는 사설 IP, 컴퓨터는 어떤 거고 그 계정은 어떤 계정에서 접속을 했는지 언제 붙었는지에 대해서 현황이 쭉 제공을 하고요. 특정한 경우에 이 사용자는 더 이상 붙으면 안 돼라고 하면 강제로 로그아웃을 시키는 강제로도 네. 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있를 들어서 퇴사를 했는데 계속 네. 붙어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사용자를 이제 확인해서 강제로 이제 로그아웃을 시켜버릴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사전 설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프리스마 액세스에 대한 인프라를 다 만들어서 연결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사용자들이 이제 붙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네. 글로벌 프로텍스 소프트웨어로 설치하는 부분이랑 지점지사에서 IPsek은 굉장히 쉽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SD-WAN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되게 관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모든 사용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야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다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포털 사이트를 로그인을 하면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제 링크가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랑 맥북 같은 경우면 32비트, 64비트에 대해서 맥북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내려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포털 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하면 클릭 몇 번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돼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창이 뜨게 되고 네. 여기에 앞에서 넣었던 포털 어드레스 사이트에 대한 주소를 집어넣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사인만 누르면 연결과 보안 서비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인증서까지 다 내려받아서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모바일 기기도 설치해야 되죠? 네, 모바일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글로벌 프로텍트라고 치면은 무상으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네, 하시니까. 이거는 네. 뭐 모바일 표현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점과 지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한다고 하셨죠? 네, 지점 지사는 이제 장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IPsec VPN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갔고요. SD-WAN으로 연결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데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SD-WAN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점이 좀 많을 거예요. 네. 지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점이 광범위한 위치에 배포가 돼 있을 거고 그쪽에서는 IT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컴퓨터면 전원만 꼽고 뭐 케이블만 꼽을 수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으면, 네.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지점을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는 GTP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라고 해요. 제로 터치? 손 안 대도 된다는 건가요? 맞아요. 네. 네, 제로 터치이기 때문에 이런 컴피가 할 필요 없이 네. 물리적으로만 꼽으면은 지사가 꾸며지는 거예요. 콘센트를 꼽듯이. 네, 네. 맞아요. 가서 장비 박스를 열어가지고 전원 연결하고 매니지먼트, 랜만 연결하면 서비스가 다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GTP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장비 박스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이 관리 콘솔이 파노라마에 등록을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SD-WAN 지점을 이제 이 파노라마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해당 지역에서는 배송받은 장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장비를 오픈하고 매니지먼트 포트만 꼽으면 그 포트의 유동 IP를 통해서 저희 프리스마로 연결이 되면서 정보를 다 내려받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네, 거죠? 손댈 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리얼 넘버를 등록해서 확인이 돼서 등록이 완료가 되면 지점에 연결할 수 있는 구성을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단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해외 쪽에 장비를 넣는데 장애나면 어떻게 하지? 그렇죠. 네, 장애나면은 장비 교체해야 되잖아요. 교체하면 또 컴픽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같이 이동이 네. 제한될 때 네. 특히 더 IT 큰 문제죠. 네, 못 갈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 그냥 물리적인 박스 하나 갖다 놓고 그 시리얼 넘버를 여기다 등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를 이 지점단에 있는 브랜치로 하나를 더 등록을 하면 장애가 났을 때 새로운 박스를 열어서 장비만 교체를 하면 네, 장비를 자동으로 여유 있게 좀 구입하셔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뭐 대륙별로 뭐 한두 개씩 갖다 놓으면은 그 근거리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 SD-WAN이 설정이 다 끝나면서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WAN 회선에 맞춰서 트래픽이 이제 분산을 하게 됩니다. WAN이 ADS를 세 라인을 쓴다라고 하면 세 라인이 100메가짜리 세 라인 중에 200메가 정도씩 쓴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정해서 트래픽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SD-WAN의 특징은 회선의 레이턴시나 지터나 패킷로스 상황을 보고 그쪽의 회선이 품질이 나쁘다라고 하면 다른 회선으로 페일오버 시켜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을 통해서 레이턴시에 대한 그 임계값, 지터에 대한 임계값, 패킷로스에 대한 임계값을 줘서 그 임계값이 넘어가면 다른 회선으로 넘겨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런 내역은 기간을 통해서 또는 실시간을 통해서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사전 설정을 하고 지점과 모바일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보안 설정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인프라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안 설정을 한 후에 그 보안 정책에 맞게 통신을 하는 부분이라서, 팔로알토가 가장 잘하는 차세대 방화벽 보안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을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팔로알토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하시는 고객이면 굉장히 익숙한 화면일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이라고 하면 이 출발지라는 부분에 보셔야 될 부분이, 출발지 IP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과 윈도우,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그 기기별로의 호스트별로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출발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고요. 같은 사용자가 다른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한 건 맥북인데 네. 윈도우에서 접속해서 회사 자산 연결하는 거는 차단을 한다거나 네. 이런 정책을 세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또 윈도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네. 연말정산만 허용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봐야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분석한 2,000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스로 오피스 365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회사용 오피스 365가 있고 개인용 오피스 365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따로따로 있죠. 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회사용 오피스 365에 대한 정책을 따로 세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회사 건 허용하되 개인 오피스 365는 업무 시간에 막는다거나 네. 이런 걸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애플리케이션도 네. 그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두 가지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도메인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제 제어할 수가 있고요. 허용되어 있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그 안에 컨텐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통해서 이게 어떤 악성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보시면 어떤 식의 그 컨텐츠를 보실 수 있냐면, 알려진 위협 같은 경우면 바이러스와 매칭을 시켜서 바이러스가 있으면 차단을 할 수 있고요. IPS 어택 코드를 보고 그 어택에 대한 패턴이 매치가 되면 그 해당 패킷을 차단한다거나, 네. CNC와 연결되는 이런 통신이 있으면 스파이어 기능 가지고 이제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는 URL 필터링 기능으로 US 사이트를 막는 기능들이 가능하면서, 이제 최근에 DLP 기능으로 얘기하는 데이터 필터 기능을 통해서 GDPR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개인 정보, 고객 정보가 네. 들어있는 문서 같은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을 오피스 365 개인 메일로 보내요. 네. 이런 걸 탐지해서 못 차단을 가게 한다거나, 하는 거군요. 네. 지적재산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차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예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안 하던 행동을 사실 이렇게 네.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의도가 없었을 때도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거군요. 네,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고요. 사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의도하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나도 모르게 내 PC가 멀러에 감염이 돼서 여기에서 내 업무용으로 받아놨던 고객 정보인데 네. 그게 CNC 통신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DLP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막아줄 수 있다는 하는군요. 겁니다. 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은 와일드파이어라는 샌드박스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박스 기능을 통해서 웹뿐만 아니라 SMTP나 이런 걸로 데이터가 나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샌드박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SMTP, SMTP-S 이런 트래픽에 대해서도 샌드박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팔로알토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네요. 샌드박스나 이런 기능까지 네. 다 들어있네요. 여기서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웹만 보는 게 아니라, 공격들은 아까 이제 어택 트렌드에서 나온 것처럼 얘가 메일을 쏠 수도 있거든요. 네. 좀비 PC가 된다고 하면 그런 트래픽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프리즈마 억세스를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유해 사이트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카테고리 형태로 그 웹 접속에 대한 카테고리를 한 62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성인 사이트라든지 CNC 통신 사이트들은 차단을 하고 나머지 사이트들은 탐지를 한다거나 허용을 한다거나 확인하고 접속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이제 하나의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했었던 차세대 방화벽 기능,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기능을 SSL 디크립션 정책과 함께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SSL 디크립션 정책은 이제 고민사항이 인증서 배포인데 인증서 배포는 에이전트 통해서 아까 자동으로 네, 됐죠? 자동 배포됐죠. 그다음 두 번째 고민사항은 모든 사이트를 다 검사할 수는 없어요. 피닝이 되어 있는 사이트라거나 예외할 수 있는 거 쉽게 예외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SSL 디크립션 정책이 탑다운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URL 베이스나 목적지 베이스로 예외를 시켜서 디크립션 하면 안 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예외를 시키고 나머지 모든 사이트들을 디크립션해서 단계적으로 탑다운 형태로 유연하게 디크립션해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인프라를 만들고 연결하고 이제 보안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프리즈마 액세스 트래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눈에 좀 보고 싶거든요. 네.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그게 그 진원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드린 인프라 만들고 연결시키고 보안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택근무자가 이제 업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면은 뭐 9시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라고 봤을 때 그 시간 동안 이 사용자가 업무를 할 텐데 그 트래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트래픽에 대해서 흘러가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트래픽 로그를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을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 흰색과 빨간색이 보일 겁니다. 네. 하얀색은 허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은 차단된 로그예요. 네. 그래서 이 로그에서는 출발지에 대해서 IP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목적지는 포트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나오게 되고 어떤 정책을 탔는지 허용됐는지 차단됐는지 트래픽이 얼마나 있는지 SSL로 디크립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최근에 HTTP 2.0을 사용하거든요. 2.0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면서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SE1이라는 사용자는 오피스 365 엔터프라이즈 액세스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정상적으로 회사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에 365를 접속한 거죠? 네. 했는데 동시에 이 사용자가 오피스 365 개인 접속의 시도를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업무 그거는 시간에 막는 건가요? 그쵸, 이걸 네. 막는 거죠. 업무 네, 시간에. 네, 네.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메일 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활동을 하거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위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눈에 가시성 있게 보실 수 있는 로그 트래픽 로그를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게 되고요. 또한 그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계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근무 시간을 딱 갭을 잡았어요. 그 근무 시간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썼는지. 지금 데모를 했기 때문에 웹이 이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했을 거예요. 네. 프리즈마 액세스가 없으면 아마 P2P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 P2P로 그렇죠. 많은 것들을 하죠. 근무 시간에 네, 근무 시간에. 나 집인데 P2P 네. 하면서 영화 아니면 유튜브가 탑을 차지할 수도 있을 요즘 거고요. 또 유튜브를 많이 보게 네.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파일을 전송하면 위험도를 높게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용했는지, 트래픽은 얼마나 있고, 세션은 얼마나 처리하고, 그 안에 위협 활동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컨텐츠가 진행한 거와 URL,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한 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근무 시간에 유튜브는 못 보게도 설정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네. 이제 처음엔 경고를 했다가 네. 다음에는 차단한다라고 이제 공지하고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사용자별로 활동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SE1으로만 테스트를 해서 SE1이 얼마나 트래픽을 썼고 세션을 썼고 위협에 노출이 됐고 어떤 URL에 접속했는지가 나오면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주고받은 트래픽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용자 활동은 출발지 목적지 IP 기반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국가에서 어떤 국가로 접속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한눈에 정말 그 네. 사용자별로 네. 그런 분석이 나온다는 게 네. 되게, 그러니까 특정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딱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런 부분이 재택근무 환경의 사용자가 만약 VPN만 쓴다고 하면 VPN을 접속을 해서 SSL로 암호화되면 아무것도 못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업무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 접속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VPN, 뭐 MPLS 이런 솔루션만 가지고서는 어플리케이션 분석한다거나 SSL을 분석한다거나 그 안에 위협 활동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프리즘 액세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자,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그 데모 화면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실제 그 재택근무 환경으로 가정을 하고 여러 사용자를 데모를 하게 되면 네. 그 데모 사용자가 이제 VPN 연결해서 업무를 해보시는 겁니다. 며칠 동안. 그 후에 저희는 POV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POV는 실제 이런 게 필요한지 밸류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로 저희 데모 리포트를 POV 리포트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다른 데랑 조금 다르네요. 네. 이게 뭐 밸류도 없는데 도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네, 어떤 가치가 있는지 가치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데모를 뭐 하루 이틀 정도 하시면 그 통계 데이터를 저희가 파노라마 그 관리 콘솔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 그 리포트 툴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통계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 보고서까지 제공해 네, 주는군요.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네. 제공해 주고요. 그 내용 안에 이 사용자가 업무와 비용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의 리포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 재택근무 사용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백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를 저희가 파트너 통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 끝나면 저희한테 POV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저희 파트너와 함께 이 POV 데모를 하면서 결과 리포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걸 이제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프리즈마 액세스 아까 우리가 몇 단계를 걸쳐서 연결하고 설정하고 다 했는데 그걸 한번 하는 방법을 보여주시죠. 네,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그 테스트했었던 데모 PC가 되고요. 여기서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프리즘 액세스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사전 설치했었던 프리즘 액세스 포탈 사이트 어드레스를 이제 클릭을 하면 웹페이지가 한 개 뜨게 되고요. 네. 자기의 이제 사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연동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이제 접속을 로그인을 하게 하게 됩니다. 되네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로그인 페이지 안에서 에이전트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 테스트 PC가 64비트였기 때문에 윈도우 64비트 에이전트를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내려봤고요. 네. 뭐 우리가 아주 자주 많이 하는 행동이네요. 네. 아주 어렵지 않네요. 네, 여기서 네. 이제 에이전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지 제공해 주니까 네. 쉽게 이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클릭 한 두세 번 만에 설치로 설치 끝난 겁니다. 네. 세 번만 눌러서 이제 설치가 다 끝나게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에이전트가 설치하게 되는 아직 화면이고, 설치하고 있네요. 네. 네, 클로즈 이제 끝났죠. 설치가 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자, 이거 아까 일단 봤던 그 박스가 나타나야 될 텐데요. 네. 네. 일단 보시면 설치하고 있는 중이 되고, 자 이제 네. 박스가 나타났죠. 나타났습니다. 네. 저기에 포탈 사이트 어드레스를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연결이 준비가 돼서 연결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네. 다시 로그인을 여기에 해야 되네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사인을 누르면 에이전트가 설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연결까지 이제 완료가 된 네.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재택근무 환경인 이 사용자 PC는 프리즘 액세스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환경으로 안전한 환경이 된 안전한 거죠. 재택근무 환경이 지금 완성된 완성이 거네요. 된 몇 겁니다. 번 클릭했는데. 네, 네. 몇 번 클릭하고 회사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가 업무를 보면서 특정 사이트를 이제 서핑을 쭉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 사용자가 멀웨어 사이트에 만약에 들어간다. 네. 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만 해도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먼저 사용자 IP를 보시면
이 퍼블릭 IP는 AWS 기반의 인프라에 조인됐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월웨어스 테스트한 사이트인데요. 이 네. 테스트한 사이트에서 집으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바이러스가 있는 걸 다운로드 받으면 네. 해당 파일이 이제 차단되는 걸 네, 거기 보실 블럭이 수가 돼 있을 있네요. 거고, 네. 집으로 이중 압축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집을 풀어서 그 안에 악성 코드가 있으면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피싱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피싱 사이트 들어갔을 때 그걸 차단할 수가 있고요. 또는 CNC 사이트, 커맨드 앤 컨트롤 사이트로 들어가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용 오피스 365가 있고 회사용이 365가 있을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개인용이 있고 회사용이 있거든요. 먼저 회사용 오피스 365를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네. 저희 회사 이제 조직에 로그인을 하게 되겠죠. 네. 팔로알토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할 거고요. 저희 회사는 OTP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보안 회사니까 네. 투팩터 인증을 하고 투팩터 있군요. 인증을 네. 위해서 한 번 더 이제 인증을 눌러서 제 폰에 있는 OTP를 이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조직에 로그인이 이제 되게 됩니다. 네, 회사용 오피스 365에 지금 로그인한 네. 상황이고요. 그러면 드디어 회사용 오피스 365 들어왔네요. 네. 저희가 구글을 써서 오피스 365 회사에는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사 계정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됐죠. 네. 자, 이제 회사 계정은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요. 이제 개인용 계정에 로그인 네. 해볼까요? 네네. 자, 로그아웃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네. 자, 이제 오피스 365에 대한 개인 계정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업무 시간에는 개인 계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업무 시간이라고 이라는 가정이죠. 가정하에서 네. 저희가 쓰는 이제 개인 오피스 365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접속을 이제 끊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SSL로 암호되어 있는 트래픽이거든요. SSL을 복구해야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업무 시간인 9시부터 6시간에는 6시까지는 그렇죠. 회사용 오피스 365를 쓰고 네. 그 이후에는 개인용은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맞습니다. 네.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장비의 로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SSL로 복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SSL 기반이라도 더 볼 수 있는 거고, 보안 정책에서 이제 사용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에 대한 회사용 어플리케이션은 허용을 시켜놨고요. 개인용 오피스 365는 차단을 한 정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허용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막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까지 막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클릭했었던 그 로그를 한번 보시면 네. 이제 해당 SE1이라는 로그를 이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본 건데요. 회사용 오피스 365는 이제 허용이 됐고 개인용 오피스 365는 계속 접속했을 때 차단이 네, 됐다라는 빨간색으로 딱 걸, 보이네요. 확인해 네. 보실 수가 있고,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위협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와 취약점에 대해서 탐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URL 필터로 URL 로그를 보실 수가 있으면서 전체 어플리케이션 사용률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최근 6시간 동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 탑다운 형태로 트래픽 기준으로 보실 수가 있고, 사용자 기준, 네. 출발지 목적지에 대한 기준으로, 출발지 목적지 국가에 대한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호스트에서 많이 썼는지, 어떤 정책이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가시성 있게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나 이제 원격 제어를 이제 그 재택근무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리포팅을 해야 되는 이런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이 툴을 활용하면 얘네가 근무 시간에 근무를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네.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도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근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면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팔로알토도 마찬가지지만 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기업들도 다 재택 퍼스트, 또 SK텔레콤도 재택을 맞습니다. 하게 됨으로써 정말 뉴노멀이 재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다 이제 마무리했고요.
Q&A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서 뽑아서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려고 하면 환경마다 연결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린 프리즈마 억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 환경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온프렘도 지사 지점에서는 온프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자께서는 이게 본인이 어디 계시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사용하게 하는 게 저희 프리즈마 억세스라고 억세스가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께서는 온프렘에 계시든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에 계시든 아니면 집에 계시든 그거에 대한 그렇게 느끼거나 그 연결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김범수 부장님이 데모에서 보여주셨다시피 그 PC에는 글로벌 프로텍트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게 되면 어디서든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네. 멀티클라우드 어디든 네. 상관없이 네. 다 된다는 네. 거죠.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슈로 인한 재택, 언택, 비대면 근무의 대세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상의 보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 이해합니다. 네, 오늘 얘기한 걸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보안 강화 숫자만큼이나 이것저것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제반적인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 업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슈를 안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큐어 억세스 서비스 엣지 솔루션은 이러한 제반적인 측면에서 적용할 때 사용자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이용할 때 편리한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항상 이제 걱정하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생각하는 거는 보안은 강력하게 제공하고 사용은 굉장히 편리하고 관리도 편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본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 수준을 그대로 재택근무 환경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범수 부장님이 데모 보여주신 것들은 이제 차단되고 막는 것들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을 재택근무자나 지점에서도 동일한 정책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것과는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프리즈마 액세스 도입 시 원하는 모듈만 적용이 가능한지요? 운영하면서 점차 전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존의 그런 그 원격 근무 환경을 설명드릴 때 이제 포인트 솔루션이 이제 여러 가지 있으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많은 보안 솔루션도 사용하고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보안의 기능을 클라우드로 옮겨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온프렘에 이러한 포인트 솔루션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이러한 고객분들께서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되는 그러한 플랫폼 형태의 보안 기능 하나만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보안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VPN, 제로 트러스트, 원격 제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프리즈마 액세스로 변경하게 되면 시스템 인프라 영역과 운영 부분에서 관리자가 주의해야 해서 변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또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한지. 네,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다음에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프리즈마 액세스를 만약에 기업에서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 저와 우리 김범수 부장님 같은 분하고 같이 이제 먼저 미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저희가
그 논의를 해야 되겠죠.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부분하고 연결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VPN이든 아니면 SD-WAN이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결된 이후에 보안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도입면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억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펙스로 도입해서 보안 장비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거에서 완전히 좀 다르게 오펙스 형태로 서브스크립션 예, 베이스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제공하는 거의 이점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기에는 캐펙스로 어떤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그 장비의 감가상각인 4년에서 5년 정도를 네.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펙스로 가게 되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더 많이 커져서 기존에 구입한 캐펙스로 구입한 장비가 더 이상 우리 회사의 몸집에 맞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펙스에서 오펙스로 네, 비용은 청구되는 게 맞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장 전문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생각하는 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보안을 가장 쉽게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저의 솔루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억세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그런 원격 근무 환경을 강력하게 하지만 사용자나 관리자한테 굉장히 쉽고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제공하는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프리즈마 액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